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운동 동작은요, 우리 덤벨을 이용한 덤벨 플라이 동작입니다. 자, 일단 덤벨 플라이라는 동작은요, 가슴 운동의 단일 관절 운동입니다. 우리가 가슴 운동하면 보통 푸시업, 벤치프레스, 그 외에도 체스트 프레스, 프레스 계통의 운동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덤벨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런 체스트 프레스 형태의 운동이 아니라, 즉 플라이, 날개짓을 하는 형태의 운동이에요. 즉, 그 말이 뭐냐? 팔꿈치 관절을 안 쓰기 때문에, 견관절, 어깨 관절을 쓰기 때문에 가슴 근육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팩터플라이 머신이라든지 케이블 크로스오버 등등의 이 머신과의 차이점이 뭐냐?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이렇게 단축성 수축을 하는 것보다는 늘려주는 스트레칭성, 즉 신장성 운동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단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운동 또한 이완과 수축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 플라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세 세팅이 우리 벤치프레스 할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가슴을 내밀어주는 흉추 신전의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프레스와 다르게 팔꿈치 각도가 직각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라 직각보다 조금 더 열려있는 큰 각, 즉 둔각의 형태의 이제 팔꿈치 세팅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누운 상태에서 가슴을 내밀어주고 견갑골을 다 뒤로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 견갑골이 딱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상태, 날개뼈가 딱 고정이 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처음 세팅 자세는 팔을 가슴 쪽으로 모아줘서 가슴을 뽕긋 세워줘서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슴을 더욱더 들어주면서 직각이 아니라 둔각으로 덤벨을 멀리 보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마 멈춰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가슴에 대한 스트레칭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펴주면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팔꿈치를 하나, 둔각, 팔꿈치를 피면서 자연스럽게 말아준다. 둘, 자, 셋, 넷. 자, 여기서 늘려줄 때가 가장 큰 부하를 잡아줄 수 있는 형태고요. 부하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거의 윗팔뼈 자체가 수직에 가까워졌을 때가 수축은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모이게 된다면 우리가 가슴에 대한 부하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펴져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열려 있지만 팔꿈치만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한마디로 팔은 가슴 쪽으로 모아주지만 덤벨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접어주면서 팔을 벌렸다가 그대로 꾹 덤벨보다 팔이 먼저 들어오게끔 다시 늘렸다가 덤벨보다 팔이 먼저 들어오게끔, 그래서 절정 수축까지 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덤벨 플라이를 진행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는 이 덤벨 플라이 자체가 단일 관절 운동이라서 쉬울 것 같지만 제대로 못하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거예요. 똑같이 내려가지만 팔꿈치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열어주는 경우. 물론 가슴은 늘어날 수는 있으나 어깨 쪽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깨를 누르고 있는데 팔꿈치가 어깨 위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깨에 대한 충돌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작은 문제는 없지만 어깨 자체를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간다면 아마 어깨 쪽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가슴도 많이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단 이거는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깨선보다 높게 들어가서 가지고 올 때 어깨를 누르면서 들어온다면 우리가 비교적 많은 가동 범위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깨에 대한 부담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견갑골의 안정화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흉추를 신전시켜서 가슴을 열어줬을 때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화가 안 되고 어깨가 막 들리고 막 움직이고
올라올 때 흉추의 신전이 깨지는 경우, 이렇게 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지로 우리가 얘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슴에 대한 개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자, 이렇게 가져오다가 덤벨을 먼저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힘이 이 방향으로 쏠리기 때문에 가슴에 대한 텐션이 꺼질 뿐더러 아무래도 우리가 어깨팔 쪽에서 부담하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덤벨 플라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팩덱 플라이 머신이라든지 케이블 크로스오버와 다르게 얘는 늘어나는 형태의 수축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머신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팩덱 플라이 머신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가동 범위가 있는 반면에 얘는 내 본인의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이 딥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아무래도 이 안정화의 근육에 대한 부재가 있다면 조금 더 부상에 대한 위험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안정화 근육의 개입으로 조금 더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잡기 위해 자세 연습을 하고 무게를 살살 올려준다면 여러분들은 머신에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신과의 차이점은 절정 수축 지점에서 아무래도 효율 자체가 부하가 들어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온 순간 가슴을 쥐어짜더라도 큰 부하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